안녕하세요, 여러분. 쿠교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엑손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로벌 에너지 회사죠. 네, 석유, 천연가스 시추를 주력으로 하는 세계 정유업계의 강자입니다. 한때는 애플과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했던 엑손모빌. 이런 엑손이 지난해 $80였던 주가가 최근 $30 중반대까지 막 떨어지고 최근 92년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엑손에 심각한 문제가 있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엑손은 튼튼한 수익 구조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자들은 엑손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엑손모빌 주주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석유와 같은 에너지가 주력 상품인 엑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이에 엑손모빌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고 투자자들은 엑손모빌이 잠재적 리스크가 높은 회사로 판단하며 지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과 투자자들은 과거와 같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겉모습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ESG 지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는 2020년 ESG가 스테로이드를 맞은 듯 폭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 ESG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ESG를 통해서 앞으로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뮬란 다 들어보셨죠? 네, 디즈니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실사 영화였죠. 이미 성공한 애니메이션과 디즈니의 기술력 그리고 중국 시장을 타깃한 마케팅까지 그 누구도 이 영화의 실패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연 배우인 유역비의 홍콩 사태 옹호 발언과 영화 촬영지 중 하나인 신장 위구르 지역을 중국이 탄압한다는 비난이 더해지면서 뮬란은 큰 위기를 겪었죠.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조시아 웡은 트위터를 통해 뮬란을 보는 건 경찰의 만행과 인종차별을 외면하는 거며 무슬람 위구르인 집단 감금에도 잠재적으로 공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화에 대한 논란과 혹평이 쏟아지며 뮬란은 상업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ESG를 등한시한 기업은 엄청난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말합니다. 이 ESG 요소는요, 술이나 담배 회사에 대한 투자 기피에서부터 지속가능한 투자, 사회적 책임 투자, 윤리적 투자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반을 다루고 있죠. 이러한 ESG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2020년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선언은 ESG에 대한 관심의 불을 이제 지폈습니다. 블랙록의 회장은 주주들에 대한 공개 서신에서 단순한 재무적 성과가 아닌 투자 결정 시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다른 투자자들도 앞다퉈 기업의 ESG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러한 흐름에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 한전의 경우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석탄 발전에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에 네덜란드 공적 자금이 790억 규모의 한전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를 회수했고요. 블랙록 역시 한전의 석탄 사업에 명확한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하면서 자금 회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왜 ESG에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자들은 ESG 지수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기업 가치 평가는 잘 안 들어맞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기업의 핵심 자산은 유형 자산에서 무형 자산으로 그 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아마존 등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무형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죠. 우리 통계를 보면 미국 S&P 500 기업의 자산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에는 17%에서 2015년에는 84%로 역전이 되었어요. 이제 기업은 얼마나 제품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보다는 브랜드와 평판은 좋은지, 기업의 핵심 인력이 뛰어난지, 그리고 미래 고객을 끌어당길 조직 문화가 있는지 등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형자산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바로 ESG인 거죠.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의 변동성의 시대를 지나고 있죠. 이때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악재는 이 ESG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일부 기업 오너의 막말 사건, 또 협력업체의 갑질 사건 다들 아시죠? 네. 이제 투자자들은 이 ESG 리스크가 높은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고객 밀레니얼들, Z세대, 제가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한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들에게 공정성, 윤리, 지속 가능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이들은 이미 익숙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비윤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요.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 페이스북에 대한 대처에 대한 그 내부 직원들의 반발 다 기억하시죠? 이러한 윤리 경영의 실패는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라 기업의 명성, 브랜드 혁신활동 및 핵심 인재 확보 등 기업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인 리스크가 아닌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모건 스탠리와 블룸버그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자산운용사 중 89%는 이 ESG 가치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금융업의 주류라고 응답할 정도입니다. 이제 글로벌 평가사들의 ESG 등급을 평가받는 기업은 10년 전에는 2,000여 개에서 현재 9,000여 개로 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소속 지수개발회사인 MSCI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업들의 ESG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상위권에 오른 기업들은 주가지수 역시 제일 높은 IT, 소프트웨어 업종인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엔비디아의 경우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그 히토류를 채취할 때 환경 파괴 및 노동 착취가 없도록 실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반면 자동차, 조선 등 노동 집약형 산업이나 석유화학 에너지들, 굴뚝산업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노사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사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은 이런 ESG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들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ESG를 그냥 착한 투자 혹은 CSR, 사회공헌 정도의 낮은 가치로 보면 안 돼요.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사회로 돌려야 한다, 혹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를 지출해서 ESG 지수를 확보한다, 이런 나이브한 접근은 안 된다는 뜻이죠. 이 ESG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기업 평가 가치입니다. ESG 지수가 낮은 기업은 고객과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더 많은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의 시대에 나의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제가 출처를 남겨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